그럼 우리 개념책 봅시다. 개념책 몇 페이지로 보시냐면 103쪽 보세요.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경우의 수예요. 첫 번째 경우의 수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 이제 사건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사건이라는 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우리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같은 조건에서 무한히 반복이 가능해야 되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반복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무한히 반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 예를 들어서 우리 주사위를 던지는 일, 그거는 똑같은 조건이라고 또 시비를 걸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슷한 조건에서 계속 던질 수 있는 거잖아. 되니?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경우의 수를 세는 대상이 되는 거야. 되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계란을 던진대. 그럼 계란은 똑같은 조건에서 계속 던질 수 있나? 아니죠. 한번 던지면 깨져서 끝이잖아. 그 똑같은 계란을 또 던질 수가 없잖아. 되니? 이런 건 경우의 수를 세는 사건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 밑에다가 또 뭐 동그라미 2번이든 뭐라고 적어놓냐면 결과가 우연에 의해 지배받는 이라고 써놓으세요. 결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면 1의 눈이 나올지 2의 눈이 나올지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의 눈이 나오는 건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내가 의도적으로 뭐 1의 눈이 나오라고 던진다고 1의 눈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인데,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우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은 우연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는 뜻이야. 그 결과가.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고? 사건이라고 부르고. 우리 영어로는 이걸 이벤트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 어떤 사건. 그럼 경우의 수라는 건 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가지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그 중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 그러면 보통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의 눈이 적혀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잖아요. 우리가 보통 주사위라고 하면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얘기하는 거고, 물론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만 있는 건 아니야, 얘들아. 다른 모양의 주사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육면체 모양의 1부터 6까지의 눈이 적혀있는 그런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사위잖아.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2 또는 4 또는 6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지. 2가 나오는 경우도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고, 4가 나오는 경우도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고, 6이 나오는 것도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내가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혹은 5 이상의 눈이 나온다? 이것도 경우의 수가 3가지겠다.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거, 야, 그 그림이 잘못됐다. 경우에 4, 5, 6 이렇게 되는데 4는 지워버리세요.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건 5하고 6 두 가지 아니니? 옆에 2가지라고 써놓고 그림은 3개를 그려놨어. 누가 만든 거야 이거? 됐죠? 그래서 4 써져 있는 그림은 지우세요. 그래서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건 5가 나오는 경우 또는 6이 나오는 경우 경우의 수가 2가지다 이런 얘기야. 아니면 예를 들어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겠어? 1, 2, 3, 6 4가지겠지. 되니? 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다.
자, 다음 밑에 네모 2번에 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거든. 이거는 여기 있는 말을 백날 봐봤자 소용이 없고 뒤에 어디를 보냐면 우리 합의 법칙이니까 예를 들어서 저 뒤에 10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몇 페이지 넘겨서 106페이지에 10번 문제를 보면 이거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걸 이제 합의 법칙, 일명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10번 문제를 읽어보면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눈의 수합이 3 또는 7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눈의 수합이 3이 되는 경우는 우리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 A 주사위에 눈이 1이 나오고 B 주사위에 눈이 2가 나오든지 또는 A 주사위에 눈이 2가 나오고 B 주사위에 눈이 1이 나오는 경우가 우리 두 눈의 수합이 3이 되는 경우거든. 그 다음에 두 눈의 수합이 7이 되는 경우는 우리 A에서 2 나오고 B에서 6이 나오든지 혹은 A에서 2가 나오고 B에서는 5가 나오든지 또는 A에서는 3이 나오고 B에서는 4가 나오든지 또는 A에서 4가 나오고 B에서는 3이 나오든지 또는 A에서는 5가 나오고 B에서는 2가 나오든지 또는 A에서는 6의 눈이 나오고 B에서는 1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두 눈의 수합이 7이 되는 경우야. 그래서 얘는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되는 거잖아. 됐니? 이거는 2가지가 되는 거고 이거는 6가지가 되는 건데 6가지가 되는 건데 자, 이 경우와 이 경우 중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됐니? 그러니까 두 눈의 수합이 3 또는 7이 되는 경우의 수는 이 2가지 경우의 수를 단순히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더하면 된다는 거거든. 우리 이런 거를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그래서 A 사건 중요한 건 사이가 뭘로 이루어져 있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 이 경우의 수를 A 사건의 경우의 수와 이 또는은 더하기가 돼서 우리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단순히 더해서 구할 수 있는 거 이거를 합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 합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와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그럼 만약에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겹치는 것만큼 빼주면 되는 거거든. 되니? 겹치는 것만큼 빼주면 되는 거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합의 법칙 아니다. 아니야. 나중에 나오면 얘기해 줄게요. 적당한 예를 얘가 생각이 안 나. 나중에 나오면 얘기해 줄게. 자, 그럼 11번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밑에 11번 하나를 보면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가 있대요. 이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숫자가 소수 또는 10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거든. 여기 11번이야. 자, 그러면 소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1부터 20까지의 숫자가 적혀있는 2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그 카드가 소수가 되는 경우의 수거든? 그럼 소수가 되는 건 2를 뽑을 때, 3을 뽑을 때, 5를 뽑을 때, 7을 뽑을 때, 11을 뽑을 때, 13을 뽑을 때, 17을 뽑을 때, 19를 뽑을 때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 거야? 8가지가 있는 거지. 다음 10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10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10을 뽑을 때 또는 20을 뽑을 때 아니니?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2가지지? 근데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되니? 그럼 겹치는 게 없으니까 소수 또는 10의 배수를 뽑는 경우의 수는 2가지를 더해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0가지가 되는 거지. 되니? 하나 생각났어. 겹치는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똑같은 상황에서 저거랑 똑같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1부터 20까지의 숫자가 적혀있는 20장의 카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뽑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3의 배수는 몇 개가 되겠어? 1부터 20까지 3, 6, 9, 12, 15, 18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되는 거지. 다음 5의 배수를 뽑는 경우의 수는 5, 10, 15, 20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가지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때는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있죠. 여기 15라는 숫자가 겹치지. 되니? 그럼 이때는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6가지 더하기 4가지를 하면 되는데 15는 여기서도 더해졌고 여기서도 더해졌으니까 이거 몇 번을 빼줘야 되는 거야? 한 번을 빼줘야 되는 거야. 되니? 겹치는 게 있을 때는 그 겹치는 것만큼 한 번 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경우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9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법칙을 쓸 수 있는데 겹치는 게 없을 때는 단순하게 더해주면 되는 거고 겹치는 게 있을 때는 어떻게? 그 겹치는 개수만큼 나중에 한 번 빼주면 돼. 왜? 얘는 겹치는 거는 여기서도 더해지고 여기서도 더해지고 2번 더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번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겹치는 게 없을 땐 단순하게 더해주면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 뭘 또 배울 거냐면 곱의 법칙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 자, 곱의 법칙은 몇 번을 보면 되냐면 19번 문제를 봅시다. 뒤로 넘겨서 19번 문제를 보면 이번엔 곱의 법칙이라는 건데 자, 일단 10몇 번이었어? 19번 문제를 풀면서 한번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고 내가 정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동전 한 개와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다시 동전 한 개와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자, 그럼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 앞 또는 뒤 2가지가 되겠지. 이거 앞 또는 뒤라고 얘기하면 그런 애들도 있는데 선생님 모서리로 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딱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특이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동전을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 또는 뒤 2가지가 될 수 있는 거지. 되니? 그런데 그럼에 대해서 내가 주사위를 두 개의 주사위를 각각 A와 B라고 하면 우리 앞면이 나왔을 때 주사위 A는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1부터 6까지 6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니? 되니? 그래서 우리가 1, 2, 3, 4, 5, 6, 6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또 B 주사위가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1부터 6까지 6개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니? 되니? 그러면 동전 한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2가지인데 그 각각에 대하여 주사위는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6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냐, 주사위 A가? 그런데 그 각각에 대해서 주사위 B가 또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야? 6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 거지. 되니?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해보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다는 얘기거든. 여기 동전과 여기 주사위 A, 여기 주사위 B 이렇게 해서 동전이 앞면이 나왔을 때 얘가 1이 나오고 얘도 1이 나오는 거. 앞면이 나오고 1, 2. 쭉 해서 앞면이 나오고 1, 6.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오고 2, 1. 쭉 해서 2부터 6. 그 다음에 3, 1. 그 다음에는 3, 1. 이런 식으로 세보면 이 앞에는 앞 또는 뒤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각각에 대해서 주사위 A는 1부터 6까지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또 주사위 B가 1부터 6까지가 있는 거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이렇게 곱하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7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됐니? 아까는 서로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겹치지 않을 때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했다면 얘는 A 사건과 A 사건 그리고야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 중요한 표현은 그리고예요. 그리고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우리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A 사건의 경우의 수 그리고를 곱하기 우리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구하는 걸 우리 곱의 법칙이라고 해.
근데 이때는 어떨 때 고별 법칙을 쓰는 거냐면 이럴 때 고별 법칙을 쓰는 거야. 사건 A와 B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야. 되니? 지금 여기서는 내가 동전 한 개와 주사위 A, 주사위 B를 던지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난 동시에 던진다고 돼 있잖아. 여기 동전 한 개와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그랬잖아요. 되니? 혹은 이래도 돼. 먼저 동전을 던지고 그 다음에 주사위 A를 던지고 그 다음에 주사위 B를 던져도 돼. 동시에 던지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건 A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쭈루룩 곱하면 우리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이 말이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20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20번 문제를 보면 각 면에 1, 2, 3, 4가 하나씩 적힌 정사면체 한 개를 두 번 던져 바닥에 적힌 수를 기록하려고 한다. 이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한 개의 정사면체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마다 나올 수 있는 경우 수가 모두 몇 가지겠니? 두 가지지. 그런데 그런 사건을 몇 번? 두 번 한다고 했잖아. 두 번 던진다고 했잖아. 그럼 이 사건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우리 그 정사면체를 던질 때도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수가 4가지. 두 번째 정사면체를 던질 때도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수가 4가지. 근데 이 두 개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모든 경우 수를 구할 때는 더하는 게 아니라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된다는 거지. 맞죠? 실제로 첫 번째 던진 정사면체와 두 번째 던진 정사면체에서 1, 1, 1, 2, 1, 3, 1, 4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되니? 그럼 앞에 나올 수 있는 숫자도 1, 2, 3, 4 4가지. 그 각각에 대하여 뒤에 두 번째 눈도 1, 2, 3, 4, 1, 2, 3, 4 이렇게 4개씩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4 곱하기 4에서 총 16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지? 여기다 다 적어볼까요? 여기 또 3, 1, 3, 2, 3, 3, 3, 4, 4, 1, 4, 2, 4, 3, 4, 4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매번 이렇게 다 쓰는 게 너무 귀찮지 않아? 되니? 결국에 이렇게 썼다는 건 무슨 뜻이야? 첫 번째 던졌을 때도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4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각각에 대하여 즉 첫 번째에 1이 나왔을 때 두 번째 정육면 정사면체 모양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2일 때도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4가지 3일 때에도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4가지 4일 때에도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4가지니까 4가지에 대해서 각각 4가지씩 있는 거잖아. 그럼 4 곱하기 4에서 그냥 16가지라고 대답하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를 우리 곱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다.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세보면 알겠지만 복잡한 경우에서는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적절히 섞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되게 어려워지는 거야. 됐죠? 일단 단순하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나중에 복잡한 것들은 선생님이 세는 연습들을 시켜줄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다시 맨 앞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개념은 뭐냐면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야.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자, 여기 5명의 학생이 있어요. 5명의 학생이 이어 달리기를 하려고 해. 자, 그럼 5명의 학생이 이어 달리기를 할 때 이어 달리기를 하는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봐라. 이런 얘기거든. 우리 5명의 학생이 이어 달리기를 하는데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를 세보래. 그렇다는 얘기는 저 5명을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거를 묻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 일렬로 줄을 세운 다음에 앞에서부터 너 먼저 뛰어 이러면 되는 거잖아. 됐니?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5명의 학생이니까 5명의 학생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줄을 세운다고 해봐. 그럼 첫 번째 줄을 세울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가 되겠니?
5명이니까 5가지가 되는 거겠지. 그럼 한 명 줄 세웠어. 맞죠?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하여 이게 첫 번째 놈이 섰을 때 나는 두 번째 줄을 세울 수 있는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 4가지가 되는 거겠지. 앞에 한 명 세웠으니까 한 명 빠졌잖아. 그럼 나머지 4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되니? 그럼 세 번째 뛰어야 되는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가 될 거고 3이 될 거고 여기는 2명, 여기는 1명 이렇게 남는 거잖아. 따라서 5명을 일렬로 줄을 세울 때 5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모든 경우 수는 몇 가지가 될 거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란 얘기지. 그래서 다 곱해보면 얘가 몇 가지가 되냐면 120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니? 그래서 책에도 우리 교재에도 뭐라고 써 있어?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n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n부터 1까지 다 곱하면 된다. 5명을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는 5부터 1까지 다 곱하면 된다. 됐니? 그런데 매번 이런 상황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경우야. 자, 여기 10명의 학생이 있어.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어달리기를 할 건데 10명이 다 뛰는 게 아니야. 됐니? 10명이 다 뛰는 게 아니라 3명만 뛰면 돼. 그래서 3명을 뽑아서 우리 이어달리기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묻는 거야. 즉 10명이 다 뛰는 게 아니라 3명만 뛸 거야. 이 중에서 3명만 뽑아서 뛸 거거든. 그때 그 3명이 줄을 서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그 3명을 뽑아서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나는 3명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이번엔 3자리만 이렇게 마련을 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뛸 놈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을 뽑으면 되는 거니까 10가지가 되지 않겠어? 다음 두 번째 뽑을 놈을 뛸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가 돼? 1명 뺐으니까 나머지 9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되겠지? 9가지가 된다는 거지. 다음 세 번째 뛸 놈은 2놈을 결정했으니까 몇 놈이 남았어? 8놈이 남았지? 그럼 8명 중에 1명을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8가지가 될 거란 뜻이에요. 됐니? 그래서 얘네들을 다 어떻게? 얘도 세우고 그리고 얘도 세우고 얘도 결정하는 거니까 얘네들을 다 곱하면 되는 거거든. 됐니? 그래서 경우의 수가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니까 9, 8에 72 곱하기 10 하면 720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n명 중에서 2명을 뽑아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1이고 n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됐니? 자, 다음 이웃하여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인데 이건 뭔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또 5명의 학생을 줄 세우기를 하려고 해. 근데 이 5명의 학생이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이 5명을 나는 줄을 세우고 싶은 거거든. 그런데 우리 A하고 B하고 C는 너무 친해. 얘네들이 셋이 너무 친해서 얘네들은 무조건 서로 이웃해야 된대. 이 셋은 같이 묶여 있어야 된대. 떨어지면 안 된대. 되니? 그러면 나는 A, B, C, D 5명이 줄을 세우는데 A, B, C가 서로 이웃하도록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되니?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래 니네는 친해? 그럼 니네는 그냥 한 덩어리를 보는 거야. 이거를 한 덩어리. 즉 얘를 한 명의 학생처럼 취급을 하는 거야. A, B, C를 묶어서 한 명의 학생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럼 학생이 몇 명으로 바뀌는 거야? 3명으로 바뀌는 거지. A, B, C가 묶여서 1명, 그 다음에 D가 있고, 그 다음 E가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를 한 명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럼 학생이 3명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3명을 일렬로 줄을 서는 경우 수는 어떻게 돼?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된다고 했지? 3명을 일렬로 줄을 서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될 거야. 그런데 A, B, C가 한 명이기는 하지만 줄을 설 때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는 있겠지. 됐어? A, B, C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는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놈에 대해서 A, B, C가 서로 줄을 바꾸는 경우의 수는 어차피 A, B, C 3명을 일렬로 줄을 서는 경우의 수랑 똑같으니까 얘도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란 얘기거든. 그럼 얘가 6이고 얘가 6이니까 A, B, C가 이웃하도록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가 된다는 거야? 36가지가 된다는 얘기야.
되니? 그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36가지를 선생님이 일렬로 다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A, B, C가 한 덩어리야. D와 E가 섰어. 근데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꿔 A, C, B에 D, E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B, A, C에 D, E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 C, A에 D, E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 A, B에 D, E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 B, A에 D, E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 6가지가 여기는 이 6가지가 이 6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ABC 한 덩어리가 제일 앞에 서는데 그 중에서 ABC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이만큼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 그럼 또 다른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맨 앞에 ABC가 쓰는 게 아니라 맨 앞에 D가 쓰고 중간에 ABC가 쓰고 맨 끝에 E가 서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D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A, C, B, E D, B, A, C, E 여기도 D, B, C, A, E 그 다음에 D, C, A, B, E 그 다음에 D, B 아니지 C, B, A, E 이렇게 또 있을 수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는 맨 앞에 D가 쓰는 게 아니라 맨 앞에 E가 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순서를 바꿔서 또 D와 E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먼저 D와 E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해볼까? 그럼 E, A, B, C, D 그 다음에 여기도 E, A, C, B, D 이렇게 해서 다 쓰기 귀찮아. 그 다음에 E, C, B, A, D 이렇게 또 6개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BC가 맨 뒤에 있는 경우 그래서 D와 D가 있고 아니 D, E가 있고 A, B, C 그래서 쭉 해서 얘도 D, E에다가 C, B, A까지 또 이렇게 6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E, D에다가 또 A, B, C가 있는 경우 이렇게 6가지가 또 있을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E, D에다가 C, B, A까지 그 다음에 또 이거 30개고 그러면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A, B, C, E, D인 경우 요 뒤에가 ED인 경우 그래서 여기도 쭉 해갖고 C, B, A, E, D까지 얘도 이게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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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게 총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이게 6가지가 있는 거지. 되니?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해서 36가지가 된다? 이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ABC를 한 명처럼 생각해서 일렬로 배열을 한 이후에 ABC끼리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그래도 걔네 2개를 곱해주면 나는 이 중에서 일부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세주는 거. 그게 거기 이웃하여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야. 그래서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를 먼저 센 다음에 곱하기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이웃하여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 한 번만 이해하면 나중에는 이런 방식으로 되게 쉽게 셀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다음 5번 자연수의 개수거든? 그럼 자연수의 개수는 줄 세우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데 자연수의 개수를 셀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0이라는 숫자가 섞여 있을 때 맨 앞자리에는 뭐가 올 수 없어? 0이 올 수가 없지. 되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야. 우리 자연수를 만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5개를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 수는 120가지라고 했잖아. 근데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 0, 1, 2, 3, 4 5개의 수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0, 1, 2, 3, 4 5개라는 숫자를 일렬로 배열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가 몇 개나 있을 수 있냐고 물어본 거야. 그럼 얘네들을 일렬로 줄을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렬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줄을 세우는데 여기서는 맨 앞자리 뭐가 보다? 0이 못 오지. 되니? 그러니까 얘는 5개를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수보다 경우수가 적게 나오는 거야. 왜? 맨 앞에 올 수 없는 숫자가 있어. 맨 앞에는 0이 못 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가 올 수 있는가? 4개가 올 수 있는 거겠지. 그럼 5개 중에 1개 썼으니까 여기도 몇 개의 숫자를 쓸 수 있어? 4개 수. 여기서부터는 0이 올 수 있는 거니까 5개 중에 1개를 쓰고 나면 여기는 나머지 4개 중에 1개를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가 3, 여기는 2, 여기는 1 이렇게 될 테니까 0이 포함된 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될 거냐면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얘는 96까지가 되는 거예요. 됐니? 아까 원래 5명을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 수가 120까지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맨 앞에 올 수 없는 숫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됐니? 혹은 숫자를 꼭 다 써야 되나요? 아니요, 안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0, 1, 2, 3, 4, 5, 6 7개의 수가 있어요. 이 7개의 수 중에서 우리 얘네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이 7개의 수 중에서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해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세 자리가 돼야 되니까 세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 빼고 나머지가 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6가지가 될 거고요. 그냥 여기다 6이라고 쓸게요. 6가지가 될 거고. 그럼 두 번째 자리에 뽑을 수 있는 숫자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7개 중에 맨 앞자리에 뺀 1개를 뺀 나머지 6개 숫자 중에서 1개를 쓸 수 있는 거겠지. 그럼 2개 썼으니까 여기 몇 개를 쓸 수 있어? 5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가 6 곱하기 6 곱하기 5. 그럼 5, 6에 30 곱하기 5니까 180개의 자연수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됐어? 그래서 0이 없을 때는 아까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고요. 0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장, 저 맨 앞에 한 개수가 하나씩 빠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와 포함하는 경우 그 두 가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음 6번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고 요거는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인데 요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둘이 자격이 똑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우리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거 두 가지 경우를 좀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그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텐데, 자, 5명의 학생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회장 1명과 5명의 학생 중에서 부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 5명의 학생 중에서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여기다가 회장 자리, 여기다가 부회장 자리 이렇게 딱 해놓은 다음에 5명 중에서 회장을 먼저 뽑는 거야. 그럼 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 5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5명 중에 1명을 뽑으면 되는 거잖아, 일단 회장으로.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나머지 4명 중에서 부회장을 1명 뽑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4가지. 그래서 회장도 뽑고 부회장도 뽑아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곱해주면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20가지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얘랑 비교되는 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는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 회장, 부회장이 아니라 똑같은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얘도 대표가 2명이니까 두 자리를 만들어 놓고 첫 번째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를 5가지, 두 번째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를 4가지라고 하면 곱해서 20가지가 될 것 같은데 이러면 틀리는 거거든. 자, 왜 틀리냐면 내가 이 5명의 학생을 A, B, C, D, E라고 해보자. 됐니? 그럼 이렇게 뽑으면 내가 첫 번째 대표로 A를 뽑고 두 번째 대표로 B를 뽑는 것과 첫 번째 대표로 B를 뽑고 두 번째 대표로 A를 뽑은 건 결국 A와 B가 대표가 됐다는 사실은 똑같지 않니? 맞아? 그러니까 난 여기 있는 20가지를 몇 개로 나눠야 돼요? 2개로 나눠야 돼요. 이 20가지 안에는 이렇게 똑같은 게 다 2개씩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2로 나누어서 10가지라고 대답해야 맞다는 거야. 됐니? 그럼 이번에 숫자를 좀 올려볼까요? 자, 숫자를 좀 올려서 이번엔 6명의 학생이 있대. 6명의 학생이 있는데 대표를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6명의 학생 중에서 대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얘도 대표를 3명을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 대표 3자리를 만들어 놓고 첫 번째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 6가지가 될 거고, 두 번째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세 번째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될 거거든. 근데 이 안에는 똑같은 게 몇 개씩 들어가 있을까? 2개가 아니죠. 이때는 똑같은 게 6개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 6명을 A, B, C, D,
이 F라고 해봐. 그래서 첫 번째 대표로 A를 뽑고 두 번째 대표로 B, 세 번째 대표로 C를 뽑은 경우랑 첫 번째 A, 두 번째 C, 세 번째 B, 첫 번째 B, 두 번째 A, 세 번째 C, 첫 번째 B, 두 번째 C, 세 번째 A, 첫 번째 C, 두 번째 A, 세 번째 B, 첫 번째 C, 두 번째 B, 세 번째 A를 뽑으면 어때? A, B, C가 뽑혔다는 사실은 다 똑같지 않니? 되니? 그럼 이게 총 몇 가지인 거야? 6가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6가지는 결국에 내가 A, B, C를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 수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겠지? 됐니? 그러니까 내가 6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인데 걔를 뭘로 나눠줘야 돼? 3명이니까 3명이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만큼 똑같은 게 들어가 있을 거라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2, 3은 6 약분되고 나면 5 곱하기 4니까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 20가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숫자를 좀 더 올려볼까요? 이제 몇 명이 되든 상관없거든. 이 원리를 이해하면 뭐 그냥 몇 명이 되든 상관없어요. 뭐 숫자만 커지는 거지 계산 방법은 다 똑같아. 자, 그래서 8명의 학생들 중에서 대표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볼까요? 되니? 그럼 얘도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면 돼? 야, 4명이니까 첫 번째 대표 8가지, 두 번째 대표 7가지, 세 번째 대표 6가지, 네 번째 대표 5가지. 8, 7, 6, 5. 나눠주기. 이 대표 4명이 일렬로 줄을 서는 경우의 수만큼 똑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따라서 4명을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얘로 나눠주면 된다는 뜻이거든. 그럼 약분을 해보면 여기 2, 4, 8이니까 2, 4, 8 날라가면 되고 3 곱하기 2는 2 그러면 2, 5, 10 곱하기 7이니까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7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이게 서로 다른 자격의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랑 똑같고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경우에는 이 밑에 나눠주는 거 똑같은 게 여기 섞여 있으니까 요거 나눠주는 것만 생각해주면 돼요. 됐어? 그럼 문제를 좀 난이도를 높여볼까요? 자, 난이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 하면 자, 똑같이 8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중에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되니?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부회장 3명은 어때? 똑같을 거 아니에요? 회장은 다르지만 부회장 3명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되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우리 일단 회장을 1명 뽑아. 그럼 회장을 1명을 뽑는 경우 수는 8가지가 될 거고 나머지 7명 중에서 부회장 3명을 뽑는 경우 수는 어떻게 돼?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될 거거든. 되니? 근데 부회장이 몇 명이니까? 3명이니까 얘네들끼리 서로 뽑는 순서를 바꾸는 경우 수는 다 똑같을 거 아니니? 그래서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약분 3, 2, 6 약분하고 나면 5, 8에 40 곱하기 7이니까 280까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섞여 있을 때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회장 1명 8가지 나머지 7명 중에 부회장 3명을 뽑으면 되는 거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 그런데 이 부회장 3명이 뽑는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니? 되니? 그럼 똑같은 경우가 6개씩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 3명이 서로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똑같은 경우의 수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면 답은 280까지가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니?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 페이지 넘겨서 1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2보다 큰 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그럼 2보다 큰 수는 뭐가 있겠어? 2보다 큰 거니까 3, 4, 5, 6 4가지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4가지라고 대답하면 돼요. 2보다 큰 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주사위라는 말이 나오면 1부터 6까지의 눈이 적혀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떠올리면 돼요. 되니? 근데 나중에 이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별의별 모양의 주사위가 다 나올 거야.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에서 1부터 8까지의 눈이 적혀있는 정팔면체 모양의 주사위 1부터 12까지의 눈이 적혀있는 정12면체 모양의 주사위 이런 말들이 나올 거거든. 되니?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주사위라고 하면 1부터 6까지의 눈이 적혀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니? 나중에 별의별 걸 다 갖고 또 속여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2, 4, 6, 8, 10, 12 이 6개의 눈이 적혀있는 정육면체 모양이 주사위고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주사위라고 하면 1부터 6까지의 눈이 적힌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고, 자 다음 2번 1부터 15까지의 숫자가 적힌 15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3 또는 6 또는 9 또는 12 또는 15 5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답은 5가지예요. 1부터 15까지의 15장의 카드 중에서 3의 배수는 3, 6, 9, 12, 15 5가지가 5장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된다.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예진이네 집에서 삼촌댁까지 가는 버스 노선은 4가지, 지하철 노선은 4가지가 있다. 이때 지하철을 이용하여 삼촌댁에 가는 방법의 수는 4가지겠지 뭐. 그지? 지하철 노선이 4가지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됐어? 우리 예진이네 집에서 삼촌댁으로 갈 때 지하철을 이용하여 삼촌댁에 가는 방법의 수는 4가지가 있을 거다. 자, 다음 여러 가지 경우의 수야. 첫 번째 순서쌍을 이용하여 푸는 경우의 수인데, 여기서 이 순서쌍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선생님이 계속 이런 용어를 사용할 텐데, 이 순서쌍을 우리 수형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수형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우리 수가 숫자를 나타내는 수가 아니라 이게 나뭇가지라는 뜻의 숫자고, 되니 우리 가로수 할 때 숫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양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뒤에 도라는 말은 그림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나뭇가지 모양 그림인 거거든. 이 나뭇가지 모양 그림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야. 내가 아까 동전 3개를 던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동전 우리 A, B, C 3개를 던진다고 하면 A가 앞면 또는 뒷면이 나왔을 때 그 각각에 대해서 B도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수 있고, 여기도 B가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수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C도 앞면 또는 뒷면, 여기도 앞면 또는 뒷면, 여기도 앞면 또는 뒷면, 여기도 앞면 또는 뒷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수형도라고 불러요. 꼭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그림 같잖아요. 되니? 그래서 이런 그림의 이름을 수형도라고 부르고, 이게 순서쌍을 쓰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순서쌍으로 쓰는 거냐면 앞을 이렇게 쓰는 거야. 앞, 앞, 순서쌍으로. 앞, 뒤 요놈은 앞, 뒤 이렇게. 여기는 앞, 앞이니까 앞, 뒤, 그 다음에 여기는 앞뒤, 앞, 뒤, 여기 뒤, 앞, 뒤, 앞. 그렇잖아. 그래서 이쪽 그림을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를 수형도라고 부르는 거고, 이 수형도와 똑같은 방식이 뭐예요? 이거를 우리 순서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수형도로 그릴 수도 있고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무슨 뜻이냐? 4번에 서로 다른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를 수형도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다는 거지. 내가 서로 다른 동전, 이게 몇 번이에요? 4번이야? 그럼 서로 다른 동전 A와 B를 던지는데 이 A, B가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가 앞면이 나올 때 B가 뒷면이 나오거나, 혹은 A가 뒷면이 나올 때 B가 앞면이 나오면 서로 다른 면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우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가지가 된다는 거야. 됐니? 2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우리 서로 다른 동전 A, B에 대해서 A가 앞면, B가 뒷면, 혹은 A가 뒷면, B가 앞면, 이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4번의 답은 2가지예요. 이게 순서쌍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세는 거야. 됐니? 우리 경우의 수를 세는 유일한 원칙이 뭐냐면 중복되지 않게. 됐니? 빠지는 거 없이 일일이 다 세는 게 경우의 수를 세는 유일한 원칙인 거거든. 다만 그 유일한 원칙에 의해서 경우의 수를 세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됐니? 그래서 우리 좀 더 빠르게 경우의 수를 세기 위해 오늘 몇 가지 도구를 배웠어? 지금 두 가지 도구를 배운 거거든. 합의 법칙이 있고 곱의 법칙을 이용하면 좀 더 경우의 수를 빨리 셀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원래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써서 세는 건 빠르게 세기 위한 거고 정확하게 세기 위한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나열을 해보는 거야. 됐니? 근데 일일이 나열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도구가 뭐냐면 수영도거든. 모든 경우를 다 나열할 수 있으니까 수영도를 이용하면 모든 경우를 좀 더 빠르게 나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세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수영도야. 단 수영도의 단점은 뭐라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일일이 다 세려면. 됐니?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안 되면 수영도도 금방 그려질 거고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오래 걸리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세야 되는 경우의 수가 한 1000가지쯤 된다고 해보자. 됐니? 예를 들어 주사위 5개 정도를 동시에 휙 던졌대. 그럼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1000가지가 그러니까 훌쩍 넘어가는 거거든. 됐니? 그럼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모든 경우를 다 나열해놓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를 일일이 다 세는 건 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얘를 순서상으로 나타내 보기도 하고 또는 합의 법칙이나 곱의 법칙을 이용해 좀 더 손쉽게 세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순서상도 도구 중에 하나다. 원래는 이렇게 일일이 수영도를 그리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인 건데 그 수영도를 그리지 않고 쉽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여기 순서상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야. 됐니? 그럼 얘는 수영도를 모두 다 그리지 않고도 A와 B가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간단하다는 게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게 될 수 있지 않아요? 됐니? 5번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합이 9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주사위의 눈은 어차피 1부터 6까지밖에 없을 테니까 5번도 A 주사위와 B 주사위가 있을 때 A 주사위가 3이 나오고 B 주사위가 6이 나오든지 4 또는 5, 5, 4, 6, 3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가 두 눈의 수합이 9가 되는 경우의 수 아니겠니? 그럼 얘도 몇 가지라고 쓰면 돼? 4가지라고 쓰면 된다는 거지. 즉 내가 그려야 되는 모든 그 수영도 중에 이 문제, 그러니까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만 순서상처럼 이렇게 싹 빼서 쓸 수 있다는 뜻이야. 다음 6번 두 개의 주사위 x, y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수합이 5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럼 6번도 x랑 y를 던지는데 두 눈의 수합이 5가 된대요. 그럼 얘가 1, 4, 2, 3, 3, 2, 4, 1 이거 말고 딴 경우 없겠지? 두 수합이 5가 되는 경우의 수는? 그래서 얘도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얘도 4가지가 되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거든. 됐니? 그런데 우리 이렇게 된다라는 시스템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런 도구들을 배우면 경우의 수를 되게 쉽게 셀 수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걸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뭐 순열이니 조합이니 뭐니 이상한 도구들을 막 배우게 되면은 그때 가서 문제를 푸는 게 너무 어려워지거든.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경우의 수를 셀 때 내가 이 경우를 만족하는 모든 경우들을 이렇게 일일이 나열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됐어? 그래서 처음엔 좀 힘들겠지만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모두 일일이 나열해보는 경험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고생하지 않는 방법이 된다. 나중에 선생님 고등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겪어보면 알 수 있을 건데 하여튼 지금은 잘 모를 테니까. 자, 다음 7번 요거만 하고 끝낼게요. 자, 다음 그림은 ABC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B가 이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얘도 모두 다 나열해볼까요? 자,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B가 이기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그럼 A, B, C가 있는데 B가 가위를 낸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B가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냈다는 거 아니야? 자, 근데 B가 이겼대. 그러면 A와 B가 둘 다 보를 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얘가 가위를 냈을 때 얘가 가위를 내고 얘가 보를 내도 B가 이긴 거지. B가 혼자 이긴다고 안 했다. B가 이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지 B가 혼자 이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가위를 냈을 때 얘가 보를 내고 얘가 가위를 내도 B가 이긴 게 되는 거죠. 이거 말고 B가 가위를 내서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없겠지. 되니? 그 다음에 얘가 바위를 냈을 때도 마찬가지가 얘가 바위를 냈으면 얘가 가위를 냈을 때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바위
얘가 가위를 내도 이기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바위를 냈을 때도 이길 수 있는 거겠지? 맞죠? 그 다음에 얘가 볼을 냈을 때 그 다음에 얘는 바위를 내고 얘가 바위를 내도 B가 혼자 이기는 거고 이때는 아니면 얘가 볼을 내고 얘가 바위를 내면 A와 B가 이기는 거겠지? 아니면 얘가 바위를 내고 얘가 볼을 내면 그때는 B와 C가 이기게 되는 거야. 세 사람이 동시에 이길 수는 없잖아. 맞아요? 승자가 한 명 또는 두 명의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런 경우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9가지가 되는 거겠지. 이해돼? 그래서 그 중에서 원래 그 그림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건데 되니? 선생님이 여기다가 순서상 어차피 여기 지금 순서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순서상으로 한 거야. 이렇게 순서상을 써본 거예요. 이해됐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그 현행 규제 마무리하는 거 부탁해.